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12주차 수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5월 31일 밤입니다. 그게 녹화를 수업 동영상을 하고 있는데 내일 이제 6월 1일 돼서 6월이 되니까 조금 마음이 좀 더 할 거는 많고 시간은 적고 이게 적게 남아서 여러분들 좀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기본적으로 대학생한테 꼭 필요하지만 취업, 창업,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잘 이렇게 연습을 해두면 굉장히 유익하다. 그런 자세로 좀 공부를 합시다. 자, 도를 좀 올립시다. 우리 성장의 디딤돌, 그 다음에 성장의 디딤돌이고, 성장은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죠. 숫돌에 열심히 갈아야 된다. 그래서 숫돌, 성장의 디딤돌, 숫돌. 날마다 생각에 날을 세우자. 파격적으로. 우리가 깨야 될 것은 진부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뻔한 그런 거죠. 기말고사는 6월 25일 그대로 목요일 1시 반인데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장소는 좀 변동될 가능성도,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이 443호인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코로나 그것 때문에 조금 넓은 데로 될지도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공지를 따로 확정이 되면, 안 그러면은 그냥 우리 강의실에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과제 2개, 기말고사 핵심은 나의 삶이죠. 그냥 떠돌아다니는 정체불명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대충 기억해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뉴스다. 그런 뉴스를 나의 삶과 연결해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리해야 공감, 소통, 표현 모든 것이 강금옥장의 차원에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이렇게, 그렇죠. 일상이 소중하기 때문에 일상의 소중함을 뻔하고 식상하고 단순 반복적이고 하나만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하는 것, 딥 체인지, 아주 깊이 들어가서 내 삶을 조금씩 1%라도 조금씩 바꾸는 그게 중요하다. 대학생 때 그런 어떤 양습이죠. 그냥 습관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습관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습관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악습이 있고 양습이 있다. 악습은 줄이고 양습은 키우는. 그러니까 악습이냐 양습이냐 이런 게 중요하죠. 이게 벌써 우리의 생각을 넓혀준다. 좋은 습관, 뉴스 마인드 이런 거 좋은 습관이죠. 좋은 습관. 여러분들 내가 조금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동영상의 장점, 반복할 수 있다는 그런 거고, 이 수업에 잘 못한 거는 내가 펴낸 내 삶의 뉴스메이커. 우리는 누구나 내 삶을 새롭게 바꾸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게 내 삶의 뉴스메이커입니다. 그죠? 그게는 인터뷰나 헤드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 삶의 어떤 프레임, 틀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 자, 기말고사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6월입니다. 그죠? 6월이니까, 평가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50%까지 A 학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기에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성장률이 나오죠.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데 그게 상당히 낮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표가 좀 나와서 이런 거 할 때 제 노트죠. 제 노트 2001학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쭉 하고 하는 노트에 붙여놨습니다. 붙여놨죠. 옆에 붙인 거는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인물이다. 어떤 신간의 이야기의 탄생이라는 기자 출신 소설가가 쓴 어디 외국인인데 이런 것도 이제 붙여놓고 그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근데 구태 읽어보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좀 뻔한 이야기인데 기존 스토리텔링 이론은 이야기의 핵심이 플롯에 있다고 말하지만 저자는 인물이라고 말한다. 매력적인 인물을 만들어내야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우리 수업 공부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스토리, 자기 콘텐츠라 하는 걸 그건 뭐 아는 거죠. 그 문제는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그 수단이 뭐며 그 방법이 뭐냐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매력적인 인물을 만들어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보면은 좀 뻔한 이야기죠. 그렇다. 그리고 결국은 호감과 매력을 주는 그런 어떤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걸 축적 쌓아가지 않으면 이 돌탑처럼 쌓아가지 않으면 뭐 자기만의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둥 이런 거 다 공허한 이야기가 된다. 그 연도별 경제 성장률이 있는데요. 이게 쭉 표가 있는데 1954년 우리 전쟁 끝나고 성장률 7.5% 쭉 해가지고 1966년 12%, 69년 14% 이게 쭉쭉 오다가 뭐 보통 이제 9% 이 상당히 성장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8년 뭐 IMF 이럴 때인가 마이너스 5% 이게 쭉 그냥 3% 2% 지금은 저성장 시대입니다. 저성장 시대. 이게 현황을 보면 쭉 알 수가 있죠. 10%에서 쭉쭉 오다가 대부분 그러다가 지금 2000년도 들어와서는 3% 5% 쭉 들어가지고 2010년 이후로는 거의 3% 수준으로 쭉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저성장 시대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자, 국가의 성장도 그렇지만 제가 이걸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0년은 마이너스 0.2%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에는 2% 성장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예서로 볼 게 아니라 내 삶하고 연결해서 올해 여러분들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스스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내가 올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국가의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지만은 나의 개인 성장률은 플러스 5% 정도를 하겠다. 요런 어떤 그 기준 같은 게 있으면 훨씬 좋죠. 그래서 지금 1학년 같으면 지금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된다. 2학년 같으면은 내년에는 몇 % 성장하겠다. 이 계획이 있어야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3, 4학년, 9학년 같은 경우에도 좀 단위를 짧아서 지금 이제 4학년 같으면 2학기 동안에 얼마 정도 더 성장시켜서 이렇게 하고 1, 2학년들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나의 연도별 성장률 이런 이 표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뉴스 메이크 노트, 뉴스 마인드 노트 그런 데다 적고 하면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성장률은 아주 1%, 2%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삶의 성장률을 높인다면 그게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런 자세로 이렇게 일하면 국가적인 성장도 그거 높아질지도 모르겠다.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거 우리가 취업을 해서 그냥 어떤 기존의 어떤 그런 질서 속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했을 경우에 그 기업이나 그다음 이런 걸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다면 그 국가적인 성장률을 높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그 모든 것의 뉴스타트 새로운 출발점 디딤돌은 뭐가 된다? 내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성장률보다
이런 어떤 표라든가 이런 것은 통계로서는 그냥 객관적인 통계로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내 삶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이게 추상적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국가의 성장률은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인이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삶의 성장률을 높이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공유가 되면 국가의 어떤 국력을 높이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이런 경제 성장률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존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차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내 삶의 성장률을 이제 매년 이렇게 체크해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해야 내가 좀 더 어떤 당당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이리 되는 거지. 그런 게 없이 막연하니까 무슨 뭐 이렇게 뭐 좀 불안하고 그냥 좀 뭐 어떤 이런 어떤 그 이 뉴스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내한테 슬그머니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이제 이런 게 바로 어떤 좁은 의미의 매스미디어 뉴스를 활용하는 거다. 자, 우리 베트남 학생들 좀 지금 같은 이런 그 이 좀 특수한 환경이 좀 불편하더라도 내 자신을 이렇게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주시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 성장의 즐거움, 스스로 공부를 하는 성장의 즐거움이야말로 대학생의 정말 시대에 맞는 특권이다. 특권. 자덕짐이 내 스스로 터득했을 때 느끼는 그 맛, 자덕질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데서는 즐거움. 이게 나중에 1학기를 보내고 또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할 때 2020년이 내 삶에 있어서 단단하게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마디가 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좀 책임감 있게, 그래서 내가 저번에 한번 그 호찌민이라는 사람을, 호찌민이라는 그 베트남의 국부죠.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그 대학에 있는 어떤 연구원인데, 한 열흘 전이 베트남 국부 호찌민 초대 국가주석의 탄생 140주년 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을 치면서 읽어봤습니다. 줄을 치면서. 그런데 호찌민 이분이 하노이에 있는 이 기념관에 이 어떤 방부 처리를 해서 호찌민이 이게 시신이 보존되고 있다고 하네요. 읽어보니까. 근데 원래 이분의 유언은 화장을 해서 베트남 곳곳에 이렇게 북부, 중부, 남부 쪽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베트남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 방부 처리를 해서 보존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호찌민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베트남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구절이 있어서 내가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교육국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입니다. 그러려면 이 평생 혼자 살면서 어떤 이 베트남이라는 한 나라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와 행복, 어떤 권리, 어떤 이런 걸 위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이렇게 평생을 노력한 어떤 그런 삶은 우리가 개념사제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럼 마침 또 우리 이 뉴스와 창의력 공부에는 베트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얼굴은 못 보지만 항상 그런 어떤 이런 호치민 같은 걸출한 어떤 리더의 어떤 삶을 서로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하는 공부가 좀 더 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을 이게 여러분들 잘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이 대중매체 뉴스, 매스미디어 뉴스를 활용을 해서 내 삶하고 연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귀를 기울여서 가급적이면 그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이런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게 공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과제 인터뷰 및 사람 이야기를 내 삶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헤드라인 시간 되는 대로 종합적으로 해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아니면은 이런 공부를 할 기회가 없다. 이런 어떤 다부진 자세로 공부는 다부지게 해야 됩니다. 욕심을 내야 되고, 그렇게 할 때만이 묘한 즐거움, 그런 게 생깁니다. 그것을 반드시 느껴요. 영감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런 차원에서만 비로소 내 안에서 돋아난다. 주체적인 자각, 영감, 영혼의 차원에서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은 그런 바탕 위에서 새로운, 내가 강의교육에서 해놨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소통 표현이 다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강그 목장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것이 최고 수준의 공부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이 포스터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잘 보입니까? 이 포스터는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원래 I want you 해가지고 나는 당신을 원한다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어떤 좀 젊은이들을 이게 어떤 전선에 부대에 입대를 시켜서 전쟁을 해야 되는 2차 세계대전 때. 그런데 이 포스터가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 여기서 I want you라고 I라고 하는 것은 나가 아니고 국가를 말하는 거죠. 당신을 원한다. 이 포스터를 보고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입대를 해서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그래서 이 포스터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이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스페인 수도 바르셀로나 알죠? 바르셀로나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 포스터를 패러디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I want you 해놓고 to stay home 해가지고 이제 집에 머물러라.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격리죠. 자가 격리 같이 요렇게 하는 이 포스터를 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요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잘 기억이 되고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포스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그냥 to stay home, 집에 머무르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좀 덜 와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래됐지만 유명하다는 것은 뭐냐? 기억한다는 거죠. 리마인더, 뭔가 기억이 된다는 거죠. 유명하다는 것은 빨리 우리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자극이 돼서 기억이 된다는 거죠. 유명하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기억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자, 이게 이제 한 이틀 전에는 앞에는 이거죠. 원래 좀 포스트하고 가까운데, 며칠 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서 I want you 해가지고 이것은 조금 죽든 말든 경제 제재가 불난 미국인들 해가지고 워싱턴 거리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포스터가 나붙었다. 손가락 앞에 그 포스터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한 거죠. 나는 당신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죽기를 바란다. 이것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워싱턴에 있는 이 시민들이 열받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가락에 포스터에 이렇게 경제를 위해서 죽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좀 부정적인, 그냥 격리가 아니라 요렇게 했죠. 여기서 이제 그 사람 얼굴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 얼굴, 요렇게 하는 이유는 이 포스터가 갖고 있는 강렬한 인상, 아주 인상을 했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훨씬 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이미지를
메시지를 이미지하고 연결해서 전달할 것이냐. 이게 일종의 홍보고 광고의 가장 기본이다. 내가 하는 표현, 내가 하는 말들이 그냥 공유하고 아무도 주목 안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거죠. 이게서는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좀 내가 해놓을 테니까 내가 이게 해당되는 것을 내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뉴스는 매스미디어 뉴스도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의 뉴스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알려지면 그것은 이미 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내가 보든 안 보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며칠 전에 몸값만 866억 원 이 정도를 말하죠. 다른 구단으로 지금 뭐 토트넘 소속인데 여기에 보면 헤드라인이 좋습니다. 몸값만 제네시스 1600대 그 센세이셔널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센세이셔널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센세이션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말을 만든 거죠. 제네시스 1600대라는 이 말은 아마도 866억 원을 제네시스 평균 가격으로 아마 환산을 하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저번에 산불이 났을 때 800 뭐 했다 이렇게 하면은 잘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게 축구장 몇 개, 축구장 이렇게 몇 개 면적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그걸 생각을 할 때 비유를 하고 그래서 비유와 상징이라는 게 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악습과 양습. 악습은 줄이고 양습은 키운다. 악습은 줄이고 양습은 키운다. 이게 바로 헤드라인입니다. 악습은 줄이고 양습은 키운다. 헤드라인이라는 것은 짧은 문장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 내용을 담고 있어야 그게 일반 어떤 이 제목하고는 다른 거예요. 헤드라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악습과 양습 이래놓은 그런 헤드라인 아닙니다. 그러나 악습은 줄이고 양습은 키우자. 이렇게 하면 헤드라인이죠. 이제 알겠죠? 이 축구장이면 이게 110m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0m 정도? 국제 규격이. 그러니까 이제 축구장 이렇게 하면 축구장 100개 면적이 하면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충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866억이면 그게 너무 그 금액이 많은 거기 때문에 어른이도 모르니까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 조금 큰 승용차의 1600대다. 이렇게 하면 그 1600대를 쫙 해놓은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쉽게 이게 와닿기 때문에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런 어떤 그 훨씬 고민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정도가 860일인데, 이틀 전에, 요렇게 있습니다. 베컴이라는 그 유명한 축구선수 알죠? 베컴이 벌써, 손흥민은 28살인데, 베컴은 45살이네요. 유명한 축구선수였죠. 지금은 어디 그거 모양인데, 자, 손흥민이 자신의 축구 철학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헤드라인 볼까요? 베컴을 만난 손흥민, 따옴표하고, 성공하려면 스스로 뭔가 해야. 이거 괜찮습니다. 내가 이봉주 선수하고 했죠? 약점이 오히려 자기 장점으로 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 저번 시간에 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찾는 바로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했고요. 김영세 이노 디자인 회장, 디자인의 근본은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그 다음에 디자인은 뭐다? make change, 변화를 만드는 것이 디자인의 어떤 그거다. 요래 할 때, 어디가 버렸나? 이봉주 선수에 내가 이렇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약점 덕에 강점이 생긴 겁니다. 약점 덕에 강점이 생긴 겁니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요런 걸 찾아서
찾아서 요런 걸 찾아서 내 일상을 깊게 만드는데 나의 악습을 줄이고 나의 양습을 키우고 뉴스 마인드를 키우고 요런 것들을 하는데 내 일상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서 연결하는 거죠. 그게 우리 수업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계속 트레이닝을 해. 공부라는 말은 단련한다는 겁니다. 또 공부라는 것은 트레이닝한다는 뜻인데 자 이건 지웁시다. 100m하고 70m 좀 된대요. 내가 보니까 100m하고 축구장 하면 그러니까 요런 거를 찾아서 내 삶하고 연결하는 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과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고사 대체형 과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하나의 과제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냥 다 아는 걸 그냥 단순히 요약한다거나 그랬다 하는 것은 so what? 그게 어쨌단 말이냐고. 내 삶을 바꾸는데 1%라도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베컴을 만난 손흥민 바로 뉴스 메이커로서 손흥민 선수가 계속 대중매체에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뉴스 메이커죠. 새로움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 했죠. 10년 만에 그 최고로 이적료로 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병대 훈련할 때도 사격할 때도 1등하고 이런 이야기 다 했죠. 여기서 베컴을 만난 손흥민이 한 말이 뭔가 하면 성공하려면 스스로 뭔가 해야 이게 이봉주 선수처럼 그런 겁니다. 약점 덕에 강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의 첨단을 추구하고 파격적으로 격파를 하고 성장의 마디를 올리려고 하면은 그냥 어정쩡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견현사제 뛰어난 것을 보고들랑 만나면 그처럼 되도록 노력한다. 견현사제의 정신입니다. 견현사제. 저번에 내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스승의 의미라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스승의 날이 됐을 때 5월 15일 됐을 때 그 전후로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대체로 좁은 의미의 스승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씁쓸한 스승의 날 어쩌고저쩌고. 내년에도 그래야 될 겁니다. 왜? 그래서 스승의 날을 너무나 좁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이라 하는 것은 이 사자라 하는 것은 사람의 스승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본받을 수 있는 모든 것, 본받을 사자거든요. 모델이 될 수 있고 본받는 모든 것은 사입니다. 스승. 자, 그래서 소의 대책임질 뭡니까? 사죠.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 이거 여러분들 계속해서 대책임질하고 소를 볼 때마다 이제 다르게 소의 대책임질 보면 내가 지금 우리 공부하는 뉴스 메이커로서 뉴스 마인드로서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대책임질하고서 내 걸로 만들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생각하는 자체가 대책임인데 반추 소를 통해서 하면 소도 사의 역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인식을, 생각을, 폭을, 태도를 넓히지 않으면 올해 씁쓸한 스승의 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거 못하고 맨날 하는 소리를 이 대중매체 뉴스도 반복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대중매체 뉴스에도 대중매체 속에서도 새로 뉴스를 찾아내고 하는 그런 눈은 이제 최고 수준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연습을 막 토대를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목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견현사제와 함께 이 말을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주, 선, 위사. 견현사제하고 세트로 알아놓으면 좋죠. 주, 선, 위사. 이런 거는 보통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인데 주선, 주락하는 것은 주체성 할 때 주인 주자. 중심으로 삼다. 주체적으로 받아 주인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주락하는 것은 주인, 주체. 선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선자 알죠? 이것은 착하다. 보통 이제 선할 때 이제 착할 선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겁니다. 착할 선이 아니라 뭘 잘한다는 뜻입니다. 잘한다. 견현할 때 현하고 같은 거죠. 엑셀런트하다. 뭘 훌륭히 잘한다. 여기서 잘한다는 것은 무슨 범죄를 잘한다는 그런 가치적으로 나쁜, 윤리적으로 나쁜 걸 잘한다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그걸 잘한다 하기 때문에 윤리적 개념이죠. 선하다, 착하다 이 말은 이게 윤리적으로 뭘 잘한다는 뜻이지 반윤리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나쁜 일을 잘한다 할 때는 우리가 선이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잘한다. 그래서 그렇게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잘하는 것을 내 삶의 주체로 되는 것을 위락하는 것은 요 할위인데 뭐뭐로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 써서 뭐뭐로 여기다, 뭐뭐로 생각하다 여기다. 살아가는 건 아까 말했듯이 서성사인데 본받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뭘 잘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대상이 사람이든 소든 그냥 사물이든 사계절이든 하늘에 움직이는 뭐 변화든 뭐든 그것을 그 윤리적으로 바람직하게 잘하는 것을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주체가 되도록, 내 삶의 어떤 그걸로 되도록 스승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성공하려면 스스로 뭔가 해야, 이 말 자체가, 그 다음에 약점 덕에 이봉규 선수의 평발, 그 다음에 발 길이가 다른, 이 굉장히 큰 약점이죠. 이 평발은 요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군에 안 갈 정도로, 왜냐면 군에 가면 이제 많이 걸을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평발은 그러면 너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그 군 입대도 이렇게 그 현역으로 안 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가고 할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약점을 강점을 하려고 하니까 더 노력을 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성공하려면 스스로 뭔가 해야 된다. 이 굉장히 좋은 의미심장한 거죠. 이런 말 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선수로서 정해진 훈련을 하기 전에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잘 반추대새김 해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손 선수는 경기장 밖의 자기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라운드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 연예인사제 주선의사. 제가 이걸 보고 요 밑에다가 보입니까? 글씨를 써놨죠? 글씨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 공부죠. 이 사람이 내가 손흥민 선수하고 축구를 잘할 수 없는 것은 뭐 당연하죠. 아니 뭐 손흥민 선수는 이제 세계 최고 선수니까 축구를 손흥민 선수처럼 잘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만 제가 밑에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게 제가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걸 공유를 하고 이게 우리 손흥민 선수가 28살이지만 저하고 어떤 이 숫자상 나이 차이는 많아지만 개념사제, 주선의사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초등학생들도 배워야 되고 소한테도 배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삶의 새로움으로서의 뉴스마인드는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하는 이런 어떤 성품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 내가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이 손선수한테는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게 중요한 것 같다. 축구장이겠죠? 그러니까 삶의 운동장, 삶의 축구장. 우리가 아까 축구 장 면적은 100m, 70m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축구장, 국제 축구장이 100m하고 7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래 보면은 어떤 선수를 축구를 할 때 해설하는 사람에 보면은 누구 선수는 운동장을 넓게 쓴다. 이것은 우리가 축구를 잘 몰라도 수비수가 그냥 공 오면 그냥 걷어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운동장을 넓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 위쪽에 지금 축구 선수 우리 팀하고 상대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수비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수비는 수동적으로 그냥 공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공격수도 우리 선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운동장을 100m, 70m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해야 그 이렇게 뭐 패스도 제대로 되고 뭐 이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나는 손흥민 선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축구장은 100m, 70m가 아니라 삶 전체를 이렇게 축구장, 진짜 넓은, 정말 넓은 운동장.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뛰다가 우리나라 해병대 훈련을 제주도에서 뭐 이게 한 달인가 받고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평으로 1등상을 받았죠. 사격도 잘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베컴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했을 때도 그냥 어떤 축구의 기교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해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런 그 가치가 훨씬 올라가는 게 아닌가. 견해사제, 주선위사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건 소중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 내가 선수들만큼 축구는 못하지만은 내가 뛰는 이 삶의 운동장에서는 이런 자세로 정말 운동장을 넓게 어디를 가나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저기 뭐 제주도에서 뭐 이렇게 해병대 훈련 받으면서 그냥 뭐 내가 뭐 세계적인 선수인데 그냥 뭐 좀 대충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 오만하고 금방 지고 롱날할 수 없겠죠. 거기서는 거기 있는 데서 더 최선을 다해서 다른 동생 같은 선수들하고 그 입대한 동기들하고 더 잘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운동장에 가서는 또 영국으로 가서는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100m, 70m를 뛰지만 이 사람이 뛰는 실제는 굉장히 넓은 운동장을 뛰고 있다. 삶의 운동장이라는 그런 면에서 손 선수의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내가 혹시 좀 좁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이렇게 이 되새김질하게 만들어주고, 그 손 선수는 사죠, 사. 아까 말했듯이, 이게 본이 되는, 저런 관점, 저런 태도가 참 좋다. 태도가 99%가 했죠? 요렇게 되면 축구를 하는데도 더, 동료애도 더 되고, 더 넓게 쓰고, 좋은 성과도 거두고, 이게 다 맞물리는 뭐라고 해서, 선순환이요, 선순환. 선순환의 흐름을 타야 된다. 우리도 선순환의 흐름을 타야 된다. 여러분들도 이런 공부가 계기가 돼서 이렇게 좀 자기 자신한테 성신의 자세로 내 자신을 좀 더 정성스럽게 가꾸고 항상 진부한 눈으로 보는 내가 고리삭은 젊은이 이 대학생은 아니냐. 뻔하고 식상하고 단순 반복적이고 그저 그렇고 하나만한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냥 될 대로 돼서 이렇게 하는 고리삭은 젊은이가 아니냐. 요런 고리삭은 젊은이로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자아인식도 없으면은 나이 들고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기 이전에 항상 내 자신 속에서 해답을 찾고 구하는 그걸 방구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방구. 그렇죠? 방구. 방구. 내 자신에게서 돌이켜서 구한다. 반성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죠. 반성은 좀 돌이켜, 물론 그런 뜻이죠. 돌이켜서 본다, 생각한다 이런 뜻이라면 돌이켜서 해답을 솔루션 찾아낸다 이런 데서 방구는 훨씬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방구의 자세. 자, 손 선수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해도 차별화가 되는 거죠. 1%의 아니면 0.5%의 확실한 차별화는 막연하고 그냥 뻔하고 식상하고 그냥 정체불명 떠돌이 부평초 같은 그런 99%의 가짜 차별화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의 중심축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휩쓸리지가 않아요. 휩쓸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자세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이런 연습을 하면 나의 스토리를 만들기도 쉽고 왜? 이제 사소해 보이는 나의 일상에서 의미를 부여할 줄 알고 그게 쌓이면 나의 스토리가 되고 누구와 인터뷰를 해도 뉴스 마인드, 새로움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꾸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출구는 뭡니까? 새로움입니다. 새로움이야말로 출구다. 출구. 새로움 없이는 출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세계적인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자,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거는 놔두고 요거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투자자인데 이렇습니다. 나의 경험상 능력 있는 창업자의 공통점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 묘한 매력이다. 그래서 헤드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죠. 창업을 생각하는 당신,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가? 호기심과 열린 자세, 뭐 당연하죠. 그래서 호감과 매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다. 자본이라는 게 뭐 우리가 옛날식 자본은 뭡니까? 돈, 토지 뭐 이런 게 있었죠. 지금 시대에는 그 호감과 매력, 그 다음에 아주 그 어떤 그 높은 수준의 그 표현력 이런 게 전부 다 캐피탈이죠. 자본이 뭡니까? 자본? 한국말로 하면 미천이랍니다. 미천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가라고 되어 있으면 이분이 사람이 내 경험상 능력 있는 창업자의 공통점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묘한 매력이다. 묘한은 필요 없는 말인데, 그러니까 매력이 있냐 없냐는 것은 자본이 있냐 없냐, 그리고 투자할 내 이야기가 아니고 간접 경험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잘 표현을 해.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잠깐만요. 비슷한 건데, 요런 겁니다. 벤처 캐피털은 세상의 변화를 읽는 눈에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헤드라인이 좋은 헤드라인입니다. 이 무슨 대표는 사람이 투자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는가, 손잡고 일하는 법, 해법을 아는가 등. 그렇죠? 결국에는 그 사람이다. 일단 요런 거 제가 좀 했는데, 우리 그 조성진이라고 피아니스트, 유명한 피아니스트 알죠? 이분이 최근에 음반을 내었는데 그 음반의 제목이 방랑자입니다. 방랑자, 원더러, 방랑자. 전 세계를 또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피아노를 칠 줄 모르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방랑자라는 게 그냥 방황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연주를 하고 연주의 깊이를 더하고 하는, 그게 음반의 제목을, 첫 음반이죠. 2년 만에 앨범을 냈는데 방랑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랑은 성장의 과정이다. 성장의 과정. 세계 무대 곳곳을 다니면서 하루 4시간씩 녹초가 될 정도의 연습을 빼놓지 않는다. 전 세계 연주 연연에서 방랑자의 고독을 담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성민 씨의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들은 영감을 얻으려고 방랑했다. 영혼 차원에서의 느끼는 점. 영감이죠. 그렇죠? 최고 수준의, 사람 최고 수준. 영감만 얻으면 나머지는 강금목장이죠. 우리가 지금 영감을 얻으려고 내 삶을 깊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때로는 송두리째 바꾸고 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여행을 통해 얻은 감정과 방랑 정신을 곳곳에 작품에 넣었다. 첫 콘셉트 앨범이네요.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모두 영감을 얻기 위해 여행을 다녔으며 이런 공통점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방랑의 연속이다. 슈베르트로 돌아온 조성진, 돌아다니는 게 내 직업이다 라고 할 만큼 스스로가 방랑자다. 내 삶이 방랑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손흥민처럼 축구를 그래 할 수 있지만은 내 삶 전체를 어떤 운동장이라고 생각하고 넓게 써야
하는 그런 어떤 그 계낸사제, 주선위사 이런 차원에서 그게 내 삶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았지 않습니까? 조성진 같은 분도 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세계적인 그거지만 방랑자의 고독을 담았다. 이 고독은 다른 차원의 고독이죠. 제가 이 조성진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철학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것도 하지만 방랑은 성장의 과정이다 이렇게 돼요. 이 말이 묘하죠. 헤드라인으로서 멋지죠. 이봉주 선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약점 덕에 강점이 생긴 겁니다. 그 구어적인 표현이든 방랑은 성장의 과정이다. 이런 어떤 그 깊은 말은 우리한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성진 그 피아니스트의 이 뉴스를 접하면서 생각난 사람은 데카르트. 여러분 데카르트 알죠? 16세기 우리나라가 한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완전 짓밟고 하는 그런 시기에 데카르트가 태어나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내일 6월 1일이 의병의 날이거든. 의병의 날. 의병. 여러분들 의병도 한번 달력에 있는 그런 날이 뭐가 돼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의병 이렇게 원래는 의병이 오를 의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의병 해가지고 의료진을 의사 할 때 병원 할 때 그 의자를 써서 병 이렇게도 막 표현을 하죠. 그런 걸 보면서 의병 신돌서 장군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 의병 그런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의병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럴 때 이게 데카르트가 이렇게 태어나서 했습니다. 데카르트가 하고 이 조성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러나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점. 조성진과 데카르트를 연결하는 점은 바로 이 방랑이라는 겁니다. 방랑. 방랑이라는 말을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괴테의 말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노력하는 한 방랑한다. 방랑한다. 그런 말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데요. 노력하면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상투적이고 좁은 테두리에서 그냥 단순 반복적이면 방황할 이유도 없죠. 거기서 평평히 살다 죽으면 되니까. 근데 방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계속 내 밖으로 던지는 어떤 그런 차원을 말하는 거죠.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다 그런 건데 벌써 수백 년 전, 한 450년 전에 프랑스의 데카르트는 어머니가 데카르트를 낳고 1년 만에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보통 우리가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명하다는 게 이야기 좀 우리가 딱 들었을 때 기억하는 게 유명한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공자는 3살 때 아버지가 이제 별세했기 때문에 3살 같은 아버지 얼굴을 모르겠죠. 아버지가 모르고 맹자도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태계 유황은 6개월 만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6개월 만에 태어나 6개월 만에 죽으니까 아버지 얼굴을 당연히 모르죠. 대체로 이렇게 보면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역사 인물을 보면 어릴 때 아버지를 여기지 어머니를 여긴 경우는 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데카르트는 어머니가 데카르트를 낳고 데카르트가 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데카르트가 우리가 나는 그걸 헤드라이라고 하는데 나는 생각한다 그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뭐냐 할 때 생각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팔다리가 없어도 생각하는 그 자체로 해서 내 자신이 사람으로서의 나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다는 그게 헤드라인이죠.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그걸 이제 패러디해서 나는 뭐 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많이 쓰고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헤드라인을 던졌는데
데카르트가 그런 어떤 그 우리 인류 역사에 그런 우리한테 이제 헤드라인 좋은 멋있는 헤드라인을 선물한 과정이 바로 방랑이었습니다. 방랑. 예. 방랑의 결과물이죠. 많은 것을 고민하고 드디어 이제 이 방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행을 하면서 고민하고 하는 그런 게 데카르트가 남긴 그 책 중에 성찰, 메디테이션, 성찰이라는 그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거기에 보면 방랑하는 모습이 잘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 방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방랑이죠. 그냥 불안감 속에 돌아다녀서 그냥 하는 이런 방랑이 아니라 새로움을 추구하는 뭔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부하고 이런 거를 연결해 보면 일종의 그 뉴스 마인드,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 방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따리를 들고 있는 그 어떤 낡은 생각들, 그런 어떤 진부한 프레임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려고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메모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게 일종의 굉장히 생산적이고 또 그게 지나면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어떤 그 방랑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영화사 직접 제품, 그 영화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능력자, 그 다음에 국가부도의 날, 검은 사제들, 감시자들, 마스터, 뭐 이런 그 영화를 하는 이 대표의 인터뷰인데요. 영화 한 편이 나와까지 짧아도 2년 넘게 걸려요. 인고의 작업이죠. 굉장히 그 인내의 작업이 뭐 그거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 작품에 집중하는 재선님을 배웠어요. 뭐든 물어 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숙성의 과정, 숙성, 이걸 거꾸로 하면 성숙이죠. 이 숙성의 과정이 없는 성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숙성의 과정이 없는 성숙은, 숙성이 되면 뭐가 됩니까? 발효. 여러분들 발효식품, 된장 같은 거 발효식품을 많이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장에 좋죠. 이 찬자가 뭡니까? 제2의 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장 건강이 나쁘면은 우울증이 오고 머리가 안 좋다고. 제2의 뇌.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세포가 여기에 면역세포 같은 면역력을 키우는 게 이게 장에 많이 80%가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발효 음식, 된장이라든지 발효된 거 있죠.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먹으셔요. 많이 먹으면 여기에 면역력도 키우지만 우리가 이제 그 발효라는 게 이게 이제 오랫동안 묵혔을 때 숙성돼야 이 발효 그게 되지 않습니까? 묵은지 같은 거, 된장, 이런 우리나라는 발효 음식이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물론 베트남도 그런 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된장 맛있다. 뭐 된장 이게 좋네. 바로 이렇게 말 게 아니라 그것은 개가 사람을 물죠. 누구나 먹으면 초등학생도 맛있다고 하고 뭐 청국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소의 대세김을 통해서 내가 개는 사제를 배우고 나의 그 대세김질 하면서 소화가 잘 돼서 하는 것처럼 소화가 안 되면 결국에는 그 병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발효 음식을 먹을 때 내 삶에 내 사고를 태도를 이게 새로운 뉴스 마인드라는 것은 결국 숙성의 어떤 단계 그래야 성숙이 되는 숙성 성숙 이게 그 말을 바꾸면 뭐가 되죠? 멋과 맛처럼 딱 그런 거잖아요. 멋이 있으면 맛이 있고 맛이 있으면 멋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숙성이 돼야 성숙이 되고 숙성과 성숙은 이것은 그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야 발효가 된다. 발효. 그 세월에 그렇게 단단한 성장이 기른데 되는 거죠. 비결이 뭐냐? 이렇게 헤드라인이 되겠죠? 이 좋은 헤드라인입니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걸 시도했어요. 한 방에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호리철리의 자세.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계속 쌓아야 그게 모래성이 되지 않는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요런 것도 좋죠. 이 사람은 20대인데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패션 분야 창업을 했는데 그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성장하고 있는 회원 수가 한 500만 명이나 되는 이런 걸 이제 그 자기의 어떤 내 삶하고 자, 그 요것만은 좀 볼까요? 이 사람은 그 동영상 유튜브 같은 동영상 분야에 무슨 CEO인데 핵심만 말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 이거 말이 쉽지 어렵죠. 우리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책을 냈는데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영상을 제작하기 뭐 그런 뜻이네. 여기 보면 강력한 헤드라인을 만들어라 이런 것도 있죠. 공유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라. 머리 쉽죠. 강력한 헤드라인을 만들려고 쉽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유튜브 화면도 생겼죠. 유튜브를 이렇게 1년 동안 그 계속 유지하는 그게 1% 미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결국에는 컨텐츠 싸움이고 컨텐츠는 1%의 차별하다. 모든 게 그게 관련이 있다. 자, 자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요런 중간고사 대체용 과제는 요런 걸 통해서 내 삶하고 연결하는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과제는 요런 그 대중매체 뉴스를 비슷하죠. 결국에는 목적이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나의 일상을 점점 깊게 깊어진다는 게 뭡니까? 바로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다. 그게 핵심이다. 자, 숙성, 성숙. 요런 게 없으면은, 우리가 호감이다, 매력이라는 것은 이게 어트랙티브하다는 것은 당긴다는 거죠. 밀어내는 게 아니라, 좋은 느낌, 호감은 당긴다는 거죠. 당긴다는 건. 숙성의 과정,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면 호감과 매력이라는 이런 것들은 절대, 이거 다 뉴스 마인드를 통해서 배양할 수 있는 겁니다. 뉴스 마인드를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숙성이 아니라 그냥 신내가 나고 썩은 내가 날 수가 있다. 그걸 누가 사먹겠으며 본인도 싫어할 거잖아요. 발효되는 그 깊은 맛하고 썩은 부패되어서 썩는 냄새하고는 그것은 호리출리 완전히 다른 차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숙성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나, 그거 계속 되새김하고 있어야 된다. 뻔하고 식상하고 거저거로 하나마나한 진부하고 상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유일하고 개방적이고 호감있고 매력있고, 내가 첫 번째 그 수업 자료를 했을 때 나와 내 자신과 관계를 좋게 맺는 한 뭐 열 몇 가지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해놨죠. 그것을 항상 보면서 내가 내 자신과 그렇게 되도록 대화를 하는 게 뭐다?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한 인터뷰입니다. 내가 인터뷰어가 되고 인터뷰어가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이런 공부 평생 해야 되고, 자, 자, 이 그림에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일종의 광고입니다. 광고. 널리 알린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게 잘 돼 있어야 되는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그게 있는 거죠. 내 혼자만 아는 말을 써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요런 어떤 그 이런 그 아주 옛날에 유명했지만 얼마나 유명했으면 여기다 해서 I want you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보게 만들잖아요. 한 번 더 보게 만들고 좀 더 기억에 남도록 하는 좀 더 그 기억에 남도록 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더 시선을 오래 머물게 할까? 그것은 우리가 소통을 하고 뭐 커뮤니케이션 하고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흘려듣지 않고 뭔가 그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그게 그 가능한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유와 상징 같은 걸 많이 쓰는 기본적인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나는 생각하는 고로 존재한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었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 아니에요. 400년 전에 나온 거지만은 알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그거 다 헤드라인이거든. 너 자신을 알라. 알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들으면 알아야 되거든. 들으면 잘 모르면 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기업은 그 제품을 매개로 해서 소비자, 고객과 그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기업이 잘 유지되고 채용을 많이 하고 그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객은 뭐라고 해서 1차적으로 내 자신이 내가 내 삶의 소비자고 고객이다. 카스터머가 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고객 역할을 잘 할 때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것을 확장하기 굉장히 쉽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자신의 문제,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을 단단하게 성장시키고 풍성하게 빛나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되면 다른 것들은 내가 내 자신과 인터뷰를 잘하고 내 자신이 풍성하고 내 자신이 축적된 게 있으면 그거를 나누고 교감하고 뭘 하고 하는 건 쉽죠.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람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저 사람한테는 신뢰가 풀풀 난다. 맨날 식숭하고 그냥 고리삭은 뻔하고 식사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마나 진부한 그냥 이런 걸 하면은 옆에 이 협력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데 저 사람은 항상 노력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새로움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되면 같이 일하고 싶죠. 같이 뭘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호감과 매력은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잠깐만, 지금 한 10분 정도를 더 하면 되겠네요. 10분. 자, 10분 정도를 더 하는데, 자, 10분 동안, 지금 내가 다음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비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문. 문장으로서 좋지 않은 게 어떤 건지, 이것은 비문. 그 다음, 일단 그것은 다음 시간에 뭘 해야 되는데, 요것처럼, 자, 며칠 전에,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다운표하고 정부와 기업은 지금 한 배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정말 한 배를 탄 심정으로 으쌰으쌰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용 대란의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기업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대통령이 이날 서울 강남 못자고 주차고 이렇게 돼서 비상황 가고 위기 상황 이렇게 했습니다. 자, 헤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 정부 기업 한 배 타고 터널 지나는 중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 기업 한 배 타고 터널 지나는 중 위기 상황 으쌰으쌰는 뭡니까? 노젓는 의성어죠. 노력. 여러분들 물론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이 대통령의 말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 참모들이 있습니다. 이 참모들이 이렇게 대통령이 그때 일일이 다 못하니까
참모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아서 이제 이런 상황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바로 이거 같은 거죠. 이 포스트 같은 거죠. 뭡니까? 비유를 쓰고 있잖아요. 비유. 대통령도 비유를 쓰죠.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기업이 어렵고 뭐 저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만 잔뜩 해놔버리면 이게 좀 잘 안 와닿아요. 잘 안 와닿으면 잘 안 와닿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기가 쉽겠습니까? 기억이 잘 안 되죠. 기억이 잘 안 되면 잊어버릴 뿐이면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기억이 이게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핏줄을 타고 몸에 돌지도 않고 그럼 나중에 실천도 잘 안 돼. 뭐라 하더라 그때 무슨 말을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데 뭐 위기의식 잔뜩하는 뭐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이게 초점 없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와 기업은 한 배를 타고 터널을 지난 중이라면 잘 와닿지 않습니까? 딱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쉬운 표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도록 할까?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은근 지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은근 지원. 쉬운 표현으로 일상적인 쉬운 표현으로 뜻을 깊게 한다. 은근 지원이라고 했죠? 은근 지원, 강거목장, 개낸사제, 주선 위사,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뭐 프레임, 비욘드, 넘어서는 거, 이런 걸 처음에 했던 것들은 여러분들 잘 이렇게 대세김이라면서 피 속을 흐르는, 피 속에는 백혈구, 적혈구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돌아가야 그 피가 뭐다? 협착이 안 된다. 혈관이 막혀서 나중에 심장마비로 죽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몸속에, 피 속에 계속 돌아야 우리 혈관을 자꾸 좀 넓혀주는 그런 에너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넓혀주는 역할을 할 수. 그게 안 되면 자꾸 좁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혈압으로, 심장마비로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협착, 뭐 이런 말 했죠. 저번 지난 말 때. 그래서 정부와 기업을 한 배 타고 터널 지난 중 이렇게 하고 당연히 요런 게 뉴스 헤드라인으로 뽑히는 이유가 내라도 이걸 뽑겠습니다. 만드는 이유는 뭔가면 대체로 여기 있는 말 중에서 해야 되죠. 해야 되는 이유는 요 헤드라인 독자가 많습니다. 헤드라인 리더라고 하는데 헤드라인만 읽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대통령 해가지고 정부 기업 뭐 위기 비상항 가고 이러면 뭐 비상항 가고 해야 되지만 그게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비상항 가고 이러면은 뭐 이렇게 그 뭐 좀 피곤한 소리 좀 들었는데 한 배를 타고 있다 하면 일단 그림이 좀 그려지죠.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림이 그려지는 게 뭐다? 가급적 설명하기보다는 뭔가 보여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유명한 I want you라고 하는 이거를 해서 하면 더 사람들한테 시선을 모으고 더 각인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한 배 타고 터널을 지나는 중. 자,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옆에 메모를 해놨는가 하면 요런 걸 한자로 하면 동주공제, 우리는 지금 동주공제사예요. 동주공제. 함께 배를 타고 우리는 이 유수와 창의력 공부락하는 이 한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주공제. 동주 한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야 돼요.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너는 게 뭐다? 영어로 하면 넘어서는 거고 영어로 하면 비욘드란 말이에요. 강을 건너가야 돼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동주공제. 우리는 동주공제사입니다. 함께 배를 타고 한 운명처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 배를 타고 터널을 지나는 중에 내가 어떻게 옆에 메모를 했는가 하면은 배와 터널의 연결이 어색하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배와 터널의 연결이 어색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한 배를 타고 가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을 위해서 글을 써준다면 바다와 관련된 비유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한 배를 타고 가는데 물론 터널이라는 게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해저 터널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배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어두운 터널이라고 말했거든. 어두운 터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차를 타고 터널에 들어가면 어둡죠. 그래 터널을 빠져나가려면은 이제 어둠이 가고 뭔가 새로운 걸어갈 때 비유를 쓰는 거예요. 터널 속에 있다가 아주 어둠 속에 있고 불리한 상황에 있고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 근데 해저 터널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해저 터널. 배를 타고 어떻게 해저 터널로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해저 터널은 배가 못 가죠. 차 같은 건 가겠지만.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이 한 배를 타고 이까지는 좋았는데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하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어색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하면 지금 파도를 막 파도가 많이 치는 거기에 이제 막 한 배를 타고 기업과 정부 한 배를 타고 나가는 이걸 지금 이걸 접하는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포스트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터널을 이야기해 버리니까 앞에 터널이라는 것은 이게 딱 안 와닿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배와 터널의 조합보다는 파도를 헤치고 가는 뭔가 그런 비유 표현을 여기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말을 들으면. 이건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부와 터널 한 배를 타고 파도를 뭐 헤치는 중 파도 헤쳐야 아니면 무슨 강풍 바다에 날씨가 굉장히 나쁜 그런 걸 뭐라고 했죠? 그냥 일반적인 파도 말고 어떤 그런 걸 뭐 이렇게 헤치는 중 헤쳐나가는 중 그게 이렇게 강한 파도 성난 파도 뭔가 이게 배하고 연결되는 그 비유 표현을 써야 되지 배가 가는데 터널을 지나는 해버리니까 이게 사실 좀 안 맞거든. 그래서 그 대통령 말씀도 좋은데 참모들이 좀 더 요런 데 대해서 세심하게 해가지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내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배 하다가 갑자기 터널이 나오니까 이게 좀 빨리 그림이 그려지다가 앞에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유와 상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요런 데 대해서는 세심해야 오히려 그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할 수 있다. 자, 하나만 더 마치야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구죠. 바람은 촛불을 끄뜨리지만 모닥불은 더 키웁니다. 이렇게 이것도 헤드라인으로 나오죠. 이게 좀 특이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바람은 촛불 끄뜨리지만 모닥불은 키운다. 이렇게 하고 하는 바람이라는 게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또 어떤 것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런 말들.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라든가 내가 아포리즘 여러분들 학습자 올리는 거 잘 보시면 아포리즘 그 다음에 속담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이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 곧 맞추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거는 이런 겁니다. 필용의구 내 이름 써가지고 필용의구 반드시 활용할 의구다 해가지고 제가 이런 의의 늘리고 아까 말한 것들 많은 노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뽑아서 화장실 안이라든가 어디 걷는다든지 애매한 시간 같은 걸 항상 넘겨보면서 요렇게 필수 의의 표현 해가지고 내 의의 노트 중에서 언제든 활용할 가치가 높은 것을 간추림 써가지고 여기 이제 성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다음 제가 소개할 건데 방구라는 말도 나오고 별이 그 다음에 이렇게 헛뚜 이런 것들 쭉 이렇게 해서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아포리즘도 있고 성어도 있고 세상 이런 조금만 양보하면 하늘과 땅이 넓어진다 인정스럽지 않으면 발 딛는 곳마다 위기다 이런 아포리즘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공부했던 이런 걸 해서 요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걸 항상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그때 나오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요런 것들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이렇게 이래야 이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고 발효의 어떤 그런 것에도 말이라고 표현을 하면 뻔하고 식상하고 하나만한 그런 게 아니라 점점 깊이를 더하고 그래서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점점 깊어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 지금 한 75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 오늘 못한 것은 또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이렇게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이 75분이에요. 더 이상 하면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내가 했던 말을 좀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 숙성의 단계,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그게 상응하는 그런 어떤 그 피드백이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